네, 강프로입니다. 자, 두산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자, 오늘 1.15% 하락해서 끝났습니다. 오늘 시장은 반등은 했어요. 시장보다 약한 움직임을 보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지금 두산에너빌리티는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악재들이 있죠. 그리고 분할합병 관련된 내용도 존재합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거고, 그리고 제가 이야기를 드린 지금 악재로 시장에서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라 종목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 이 부분하고요. 그리고 지금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미국의 원전 관련된 내용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비상계엄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터졌습니다. 그러면서 환율이 지금 1,430원이에요. 1,430원인데 오늘은 다행히 조금 장중에는 꽤 큰 폭으로 안정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시장 같은 경우에도 코스피 2.4%, 코스닥 5.5% 이렇게 반등을 했습니다. 정말 다행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 구간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 딱 한 가지입니다. 딱 한 가지예요. 개인이 털렸다. 개인의 투매, 즉 포기하는 물량들이 나왔다. 그리고 그걸 외국인이 다 받아갔다. 정말 이런 꼬라지를 만든 부분이 너무 정말 그지 같긴 하지만, 그리고 어쨌든 우리는 그 매매를 계속 해야 되니까 이 매매하는 과정에서 뭘 봐야 되는지 그 부분을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걸 보셔야 돼요. 두산에너빌리티는 시장보다 추세적으로 강했다. 이 부분 왜 그런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드릴게요. 업종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반등을 했지만, 그쵸? 여기 2.4% 반등을 했어요. 근데 비상계엄이 이때 터졌거든요. 이때 2,500포인트까지 올랐습니다. 이때 정말 너무 안타까운 게 매매 조합을 보면 쭉 코스피에 대한 부분 12월 3일 날, 그쵸? 12월 3일 밤에 나온 거잖아요, 비상계엄이. 이때 외국인이 정말 오랜만에 5천억에 매수를 하면서 코스피도 정말 오랜만에 반등을 했고, 너무 많이 빠졌고 긴 횡보 구간을 거쳤기 때문에 이제는 어느 정도까지 회복하는 움직임에 대한 그 가격대를 딱 잡아놨었던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여기서 비상계엄을 딱 터뜨리면서 이 꼬라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오늘 반등을 했다고 하더라도 57포인트가 올랐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 이때 대비해서 2500포인트 대비해서 100포인트 가까이가 부족하다. 아직까지 더 올라야 된다. 근데 이 구간에서 시장은 계속해서 안 좋았어요. 그리고 제가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건 왜 이야기를 드리느냐, 두산에너빌리티를 보는 과정에서 시장에 대한 부분을 전혀 무시하고 갈 수 없다. 두산에너빌리티가 가지고 있는 원전 관련된 이슈, 그쵸? 앞으로 좋아질 만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보다 지금 시장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최소한의 안정은 언제 이취할 수 있는가, 그게 왜 오늘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보시면 어때요? 시장은 여기 7월달,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 3월달부터 계속 안 좋았습니다. 완전히 폭락하는 구간이 있었죠. 이 구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폭락하는 구간 계속해서 발생을 했는데, 여기서 발생한 부분이 뭐냐, 완벽하게 추세를 박살내는 부분이 있었죠. 그럼 코스피가 이렇게 빠졌다는 건 삼성전자의 박살이 났다는 거고, 이 과정 속에서도 뭐가 나왔죠? 두산에너빌리티는 최소한의 추세를 유지해 왔어요. 근데 우리가 이거 한번 보자고요. 딱 잘라서 여기까지 딱 봤을 때 이게 대통령이 원전을 밀기 때문에 상승을 한 걸까요? 아니면 원전에 대한 수요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상승을 한 걸까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전 후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그렇게 이야기를 드리냐면요. 이걸 보죠. 그 두산에너빌리티뿐만이 아니라 두산, 그리고 뭐 우리기술 이렇게 볼게요. 자, 내용 보시면 이거 뉴스케일 파워의 주가입니다. 뉴스케일 파워는 소형 모듈 원자로, 즉 SMR의 설계를 담당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24년도 초반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많이 올랐나요? 3달러에서 32달러까지 10배 올랐어요. 10배. 그쵸? 이렇게 많이 올랐다. 왜 올랐을까요? 미국의 원전이 앞으로 2050년까지 3배를 증가시키겠다는 내용이 트럼프까지도 동의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부분이 발생한 결과입니다. 왜 그래요? AI 시대가 왔기 때문에, 전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 대한 영향을 받아서 두산에너빌리티는 원체 조금 무겁다 보니까 시세가 좀 뒤처진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두산 같은 경우에 어때요? SMR의 상승이 나오고 나서 3월 달부터 신고가를 달리기 시작을 했고요. 우리기술 같은 경우에도 두산에너빌리티보다 가볍죠. 우리기술 다시 신고가를 달리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다시 따라오다가 체코 원전 수주가 그 결과가 나오고 나서 흔히 그 세론이라고 하죠. 세론이 나오면서 약간 좀 하락 부분이 있었는데, 이때 이렇게까지 하락할 그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발생한 내용이 두산그룹에서 했었던 분할합병 관련된 장난질이다. 이런 부분들도 지금 상법 개정으로 인해서 개선에 대한 요지가 있었는데, 여기서 비상계엄을 한 방 딱 맞은 거죠. 너무 안타깝습니다. 근데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지만 확인하고 매수가 필요하다. 그리고 지금 나온 이 하락 구간은요, 여기는 오버다. 왜?
두산에너빌리티가 이렇게 강세를 보이고 두산이 강세를 보이고 우리 기술이 강세를 보였었던 이유는 미국에서 발생하는 원전 수요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고, 그리고 미국의 원전 가동률은 현재 3배 300기가와트로 늘릴 계획을 애초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실제 이거는 제 이야기가 아니라 오피셜하게 발표된 내용이에요. 보시면 미국 2050년까지 원자력 발전 3배로 트럼프도 원전을 지지한다. 바이든 행정부 원전 로드맵 발표. 이대로 가진 않겠죠. 트럼프는 그대로 가는 사람이 아니니까 이걸 수정해서, 왜? 대안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트럼프가 아무리 화석연료를 지지한다고는 하지만 화석연료로는 감당할 수 없다는 게 지금 AI 시대에 밝혀졌어요. 이런 부분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 주가는 반영을 한 거고, 그 반영한 부분이 여기 이렇게 SMR 뉴스케일 파워의 시세로 나온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맞춰서 지금 한국에서도 분할합병 관련된 이슈 두산에너빌리티, 이게 없었으면 SMR의 3분의 1은 올랐을 겁니다. 그래도 3배예요. 그렇죠? 근데 그런 부분을 나오지 않게 만든 게 두산에너빌리티, 두산그룹의 이 박씨 이 사람들이다. 근데 이런 부분들도 지금 상법 개정에 대한 부분이 지금 전국이 좀 안정이 되면 이런 부분들이 있겠죠. 지금 금투세 같은 경우에는 폐지안이 통과가 됐죠. 그렇죠? 얘기한 대로 돌리지 않고 바로 통과를 시키겠다고 했고 통과가 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할 거고, 하지만 중요한 건 지금 비상계엄이 터지고 나서 하나가 있어요. 국가 부도가 날 수 있는 거 아니야? 야, 이거 환율 이렇게 막는데 가지고 있는 외환보유고를 털어 넣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부도가 난다는 건, 그쵸? 결제를 못 해준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결제를 뭘로 해줘요? 달러로 해준단 말이죠. 그럼 그 달러가 있어야 되는데 원화의 가치가 이렇게 완전히 박살이 나 있는 상태에서 달러가 어느 정도까지 확보가 되어야 될까? 그 수치는 그때그때 다르기 때문에 모르죠. 그래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한국의 CDS 프리미엄이에요. 그쵸? 5년짜리 CDS 프리미엄인데 5년 안에는 지금 부도의 위험이 없다. 즉 한국의 위험률, 외환보유고 관련된 위험률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아직까지 부도 정도는 아니다. 그럼 이때는 무슨 일이 터진 거냐? 이때는 미국에서 금리를 가파르게 올리고 있었을 때예요. 22년도잖아요. 그쵸? 가파르게 올리고 있었을 때 미국에서 금리를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니까 달러를 무조건 확보해놓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때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했었어요. 지금 나오고 있는 이 상황은요,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진짜 딱 한 가지입니다. 딱 한 가지예요. 한국의 부도는 아직까지는 없다. 하지만 위험은 높아지고 있지만 우리가 이 완벽하게 부도가 나오기 전까지는 지금 시장이 너무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매매하는 데에서도 문제가 그렇죠. 그리고 이 전에 전국이 안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뭐 이런 식으로 돼서 정말 뭐 환율 방어하기 위해서 한국에서 보유하고 있는 4천억 불 이상의 달러를 그냥 다 집어넣고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전국이 안정이 될 거라고 저는 뭐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됐으면 좋겠지만 혹시 이렇게 안 나오더라도 갑자기 여기서 다른 나라는 이때는 그래도 괜찮거든요. 왜 그러냐면 미국이 금리를 올림으로 인해서 뭐 유럽도 마찬가지고 선진국들의 모든 부도율이 다 올라가요. 같이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이때도 한국이 버텨줬으면 좋았겠지만 이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들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레고랜드 사태나 이런 부분들이 다 이때 터진 거예요. 그렇죠? 야, 자금 경색이 된 거죠. 그래서 이 풀기 위해서 한국은행에서 실제 회사채 매입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왜? 부도가 나면 안 되니까. 부도가 났을 경우에 부동산들 뭐 이거 다 어떻게 할 건데. 그렇죠? 이런 부분들은 막아야 될 수밖에 없고 지금은 그 정도의 위험 구간에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한국 시장만 콕 찍어서 나쁜 부분이 있었지만 오늘 다행히 시장이 안전 구간에 들어왔고요. 확인하는 즉시 저는 매매를 시작을 했지만 두산에너빌리티를 매매한 게 아니라 저는 일단 바이오부터 매매를 시작했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원전에 대한 부분은 계속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쵸? 확인되는 즉시 매매 구간을 잡을 거고요. 이런 부분들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딱 바이오 종목군들 중에서 가장 강했었던 종목 세 종목을 매수를 했고요. 여기 유한양행, 알테오젠 그리고 리가캠 바이오다 이렇게 세 종목을 매수를 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제가 오늘도 이야기를 드렸었던 게 어제 폭락한 부분 모두 뒤집었다. 환율도 안정화 1426원 뭐 지금 1430원까지 올라와 있는데 시장은 추가적으로 반등 구간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보시면 비상계엄 이후 순서의 변화는 있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ST팜으로 부터 시작으로 봤었던 바이오의 반등이 리가캠 바이오, 알테오젠 순서로 변경되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을 제가 지난주에도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렸어요. 보세요. 비상계엄 이후에 처음 겪는 일이라 당황스럽지만 해프닝으로 끝날 정도로 시장은 마감이 되었다. 근데 탄핵 관련된 부분이 제 이야기가 아니라
저는 뭐 정치 관련돼서는 모르겠고 그냥 주가 올려주는 그런 정권이 좋습니다. 근데 이런 거죠. 여기서는 시장에서 발했었던 게 탄핵이었었다는 게 월요일 날 시장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죠. 완전히 폭락이 나왔었잖아요. 근데 그런 정도의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한번 이렇게 오바이트를 한번 하고 오늘 반등을 한 거니까 오늘부터는 시장의 회복세가 나올 거고, 그리고 쭉 보면 한국은행에서도 계속 그쵸 방어를 하고 있다는 부분이 RP 매입, 무제한 RP 매입, 그리고 뭐 기업 어음이나 이런 부분들도 무제한으로 사들이는 2월까지 그런 조치가 나왔고, 환율을 방어하기 위해서 지금 총력전을 벌이고 있고 주가 방어를 위해서 연기금을 동원해서 막고 있다. 이런 부분들도 나쁘게 보시는 분들이 있겠죠, 당연히. 근데 어쨌든 시장 방어를 이루어냈고, 그리고 우리는 적정한 구간에 맞춰서 매매만 진행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걸 보셔야 돼요. 제가 뭘 했는지. 바이오, 원전, 조선 제한적으로 매매해야 된다. 그리고 금요일 날 다시 시장이 폭락이 나왔을 때 분명히 제가 반등 확인 후에 매매를 해야 된다. 두산에너빌리티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투매에 동참하면 안 된다. 이건 그냥 무조건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투매는 절대로 동참하면 안 된다. 하지만 내가 시장이 빠지는데 완전히 추세가 박살나 있는 종목군들에 내가 만약에 들어갔다면 뭐 해야 돼요? 이때는 교체를 고려해야 돼요. 근데 그게 두산에너빌리티는 아닙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계속해서 그쵸? 가격대를 유지하고 있고,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이 원전 관련된 코멘트가 지속적으로 있었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정책 동력이 지금 없는 상황에서 원전 계속 갈 수 있어, 이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미국에 대한 부분을 따라가야 돼요. 이런 상황이 되어야 두산에너빌리티의 향후 실적이 좋아지는 상황이 나와지고, 그런 부분에 선반영시켜서 주가가 올라가는 거다. 여기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은 언제 어떻게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가 중요하고요. 이런 부분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하나하나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시장 관련돼서 어떻게 판단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실시간 타점을 어떤 식으로 잡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두산에너빌리티의 실시간 타점도 소통방에서 제가 무료로 공유를 합니다. 돈 안 받아요. 대신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고, 제가 입장 링크를 보내드릴 수 있게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는 건 주가가 올라가는 원인입니다. 원인은 성장이에요. 성장. 근데 이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이 실적은 아니라는 거죠. 실적은 나중에 반영됩니다. 그렇죠. 수주가 이루어지고 실제 자금에 대한 결제가 이루어지고 이거예요. 수주를 만약에 내가 오늘 했다면 1년 뒤에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맞춰서 올라가는 게 뭐예요? 가격이에요. 그래서 가격을 보라고 이야기를 드렸었던 거고, 이런 부분들에 맞춰서 오늘 반등이 확인되는 즉시 바이오 3인방을 매수를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소통방에서 공유하고 있는 거니까 입장 방법 확인해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다 무료로 진행하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이렇게 매매를 했을 때 어떻게 내가 성과를 낼 수 있는지 그 부분은요, 여기 보시면 뭐 반도체 강세 구간일 때입니다. 어때요? 태성 같은 종목 신고가 구간에서만 공략하죠. 두산에너빌리티도 확인하는 구간에서 매매를 해야 된다는 게 이런 것 때문입니다. 어때요? 수익 보면 50%씩 이렇게 수익이 터지죠. 24년도 이야기예요. 올해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리고 뭐 두산이나 이런 종목군들, 두산 에너빌리티보다 두산이 먼저 갔기 때문에 뭐가 나왔습니까? 상승, 횡보, 상승. 그렇죠. 신고가 구간에서 매매 구간을 만들어냈고 15%, 뭐 5% 이렇게 수익 구간을 만들어내고 있다. 우리 기술 마찬가지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뭐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알테오젠이나 이런 종목군들 보면 어때요? 상승하는 구간 꾸준하게 상승하는 구간만을 공략하죠. 떨어지면 손절을 잡아야겠지만 그 손절하는 부분까지도 소통방에서 하나하나 이야기를 드리고 30% 이상씩 수익 구간 만들어내고 있으니까 와서 배우시면 되고요. 모두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내가 어떻게 가격대를 잡아야 되는지 그 이론적인 부분은 두산 에너빌리티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인데,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 전환시킬 수 있을까? 그러려면 가격 그리고 주도주를 어떻게 판단할지, 이 두 가지 내용입니다. 이것도 다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요 번호로요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가격, 단기 보유 전략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어려운 시장이 지나가고 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오늘 반등 못한 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요. 근데 그 여러 가지 이슈보다 더 중요한 게 시장이 다 빠졌다는 것. 올라가기 전까지, 반등이 나오기 전까지는 시장이 조정을 받는 경우가 없다. 근데 그 구간에서 시세를 마지막까지 유지하고 있는 종목만이 중요하게 바라 보셔야 되고, 거기에 맞춰서 지금 분할합병안이
무산이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긍정적인 내용으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맞춰서 어떤 식으로 가격을 봐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거니까 그쵸? 꼭 이해를 하시고 두산 에너빌리티로 큰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시장이 안정화 국면으로 들어갔을 때 우리가 어떤 종목을 하느냐에 따라서 1월 달의 상황이 완전히 바뀔 겁니다. 1월 달 되면은 코스닥 쪽에서 시세가 나오는 전통적인 구간이 옵니다. 그 구간에서 내가 어떤 종목을 해야 될지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4분기가 돼도 시장의 회복세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미증시는 계속해서 좋은데 한국 시장은 어려운 구간이 계속됩니다. 이 가운데서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4분기 그리고 25년 1분기까지 주도할 수 있는 주도주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같이 공유를 해드릴 거고요. 이런 부분들을 제가 계속 같이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1분기와 2분기 그리고 1분기부터 3분기 지금까지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 알테오젠과 같은 종목군들 다 제가 매매를 해왔었던 종목군들이고요. 최근까지도 매매를 같이 해오고 있습니다. 자, 저는 가장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있죠. 제가 매매하는 내용들을 다 오픈을 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실제 제 계좌 수익률들이고요. 이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내는지를 이해하고 파악해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자, 내용 보시면 HLB 어떻습니까? 상승하는 구간에 매매한 결과 31.9%의 수익 구간 1월 달입니다. 그쵸? 이걸 제가 5월 달까지 매매를 꾸준하게 해왔고 마지막 매매는 6월 달에 끝냈습니다. 하한가 두 방을 피하고 다시 마지막에 그쵸? 20% 정도 수익 구간까지 이 부분도 확인시켜 드릴게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여기 5월과 6월 달에 매매한 내용인데 매수 타점을 2번 잡았죠. 그리고 매도를 4번 잡은 결과 33%의 수익 구간 한 군데에서만 이렇게 나온 거고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자, 알테오젠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알테오젠 딱 쳐보면 제가 여기 2월과 3월 달 그리고 5월과 6월 달 그리고 9월 달까지 매매 구간을 꾸준하게 만들어 왔죠. 여기서 눌림목 구간을 한번 더 준다면 다시 매수 구간을 잡을 예정이지만 지금은 4분기 그리고 내년 1분기까지 주도주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가 그리고 어떤 종목을 잡아야 되는가 그 부분이 중요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요. 이 내용을 모두 수렴하고 있어야 된다. 이 세 가지 내용만 갖춰져 있으면 주식시장에서 나 혼자 나 스스로도 꾸준하게 수익이 나는 주도주를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8월 5일날 시장 폭락이 나왔죠.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감이 불거지면서 시장이 폭락이 나왔는데 그 시장 폭락 구간 안에서도 가장 강했었던 업종이 뭔가 이 부분을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실적에 대한 부분은 미래가치가 들어가야 되지만 이건 너무 당연하게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미래가치가 좋아지는 부분. 근데 지금까지 실적이 조금 더 좋겠죠. 전 지금 당장의 실적은 그렇게 중요하게 보진 않는데 이번에 준비해온 종목은 지난 3개년 연속 순수익이 증가했다는 점 주목해서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수급이죠. 그래야 단기간에 수익을 낼 수 있겠죠. 이건 뭐냐? 저점 매집봉이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가? 외국인들의 미친 매집이 나오고 있는가? 이런 부분인데 이 종목이 뭐냐? 제가 이렇게 차트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내용을 간단하게 보셔야 돼요. 폭등 전에 꾸준하게 매집봉이 나오는가? 그리고 시장 폭락 즉 시장보다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가. 여기가 8월 달입니다. 8월 달에 똑같이 폭락이 나왔지만 회복하는 과정에서 빠르게 회복 구간을 만들어냈죠. 제가 종목만 띡 던져 드리는 게 아니라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대로 여기 소통방에서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가격대를 잡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까지 제가 함께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 내용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시장에서 강한 종목은 제가 모두 참여해서 매매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왜 15에서 30%냐? 구간별로 달라진다는 거죠. 그렇죠? 내가 정확하게 바닥에 잡아서 이쪽에서 팔고 나올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해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다는 점. 자, 그러면 이 내용이 1분기와 2분기는 HLB, 1분기부터 3분기까지는 알테오젠, 그리고 4분기부터 25년 1분기까지 그렇죠? 이 종목을 준비해 왔으니까 받아가셔서 모든 분들이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고요. 이 내용은 여기 010-8713-1916으로 주도주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여기 소통방 초대와 함께 4분기 주도주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너무 어렵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말 꾸준하게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주도주 내용을 반드시 파악을 하셔야 되고 이 주도주를 가지고 매매를 하시면 충분하게 수익 구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허황되게 50%, 100% 이런 식으로 이야기 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꾸준하게 내가 실현시켜 갈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도 제가
소통방에서도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이 종목 딱 받아가셔서 한번 경험해 보시면 완벽하게 주도주 매매만 하실 수 있을 거니까 요 내용 010-8713-1916으로 주도주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초대와 함께 주도주를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점이나 그런 부분까지 함께 제가 공유를 해 드릴 테니까 받아가셔서 충분한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